원래 청차류라는 건 거기 다 써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녹차 잎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차가 이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서울에서도 차나무가 얼어 죽지 않고 큽니다. 그런데 양지 바른 곳에는 서울에서 살아요. 응달에서는 얼어 죽지만은 이 차나무라는 게 아열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영하 13도 이상 며칠이 지속이 되면 다 얼어 죽어요. 한 2년 전인가 우리나라가 영하 13도 드는 게 며칠이 연속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화계로 해가지고 저 전남 그 구례, 순천 우리나라 최남단이지 수십 년 차나무들이 3분의 1이 다 얼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해에 차맛도 없을 뿐더러 차 생산량이 급감했어요. 왜냐면 이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영하 13도 되는 그 뭐랄까 이 추운 날씨가 연속으로 3일 이상 이렇게 지속되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전라북도 익산군 이남이 차나무 자생지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규슈 남쪽, 그리고 중국은 그 이제 인천 앞바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산동반도 맨 밑에 날일자 피칠조 1조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동반도도 위에는 북한하고 이제 이도가 같아요. 위에는 안 되고 맨 남쪽, 거의 제주도보다 조금 더 남쪽이죠. 거기까지만 중국은 차나무가 자생을 해요. 그래서 그 이남에는 전부 차나무가 자생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남쪽, 그리고 중국의 산동성 맨 남쪽과 강소성, 절강성, 암위성 이 일대를 우리가 온대지역이라고 그래요. 온대지역에서는 날씨가 춥고 쌀쌀하기 때문에 차나무가 크질 못해요. 그래서 차나무가 적고 잎도 그제 열대지방처럼 막 고온 다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잎이 나무들이 쑥쑥쑥 성장률이 예? 그제 뭐랄까 이제 좋은데, 온대지역은 추우니까 잎들이 적고 여려요. 얇아. 그래서 이런 차잎들은 따서 불발효차 발효를 안 시켜요. 그래서 발효를 안 시켜놓으면 차잎이 새파래요. 그래서 풀을 녹 해서 녹차류라고 하고, 여기서 유도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중국의 복건성, 그리고 복건성하고 같이 있는 광동성, 요즘 홍콩 데모 많이 나오죠. 그 광동성, 그리고 대만, 이 아열대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차잎이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잎이 크고 그 두꺼우면서 그제 좀 억세요. 그래서 이런 차잎들은 50% 발효, 반발을 시키는데, 그 발효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차라든가 흑차처럼 미생물을 띄우는 그런 발효가 있고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란 것은 그제 어떤 물질을 빨갛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산화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쇠붙이가 공기 중에 습하고 그러면은 빨갛게 쇠붙이가 변해요. 못 같은 거, 그 여자들이라 그렇지 못 오고 친할 일이 없으니까 못들이 공기 중에 놔두면 빨갛게 변해. 그게 산화예요. 녹차잎도 성분 중에 폴리페놀이라는 아주 그제 탄닌누가 들어있는 그 성분인데, 그 안에 산소를 만나면 빨갛게 변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걸 산화 효소라고 하는데, 폴리페놀 안에 있는 산화 효소가
공기 중에 있는 녹차하고 아이고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새파랗던 차잎이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산화, 산소에 의해서 발효되는 그 발효다에다 산화 발효라고 하는데, 우롱차는 차잎 반절만 발효시켜, 산화를 시켜. 그래서 그 반발효차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열대지방은 차잎이 20cm 막 30cm 막 엄청나게 잎도 크고 두꺼우면서 억세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반발시켜봐야 맛이 안 나오니까 완전 발효. 그러면 새까맣던 차잎이 완전히 100% 발효시키면은 잎사구들이 빨갛게 변해요. 그걸 불굴홍 해서 홍차류라고. 근데 이 홍차는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홍차 시간에 나오는데 1640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무이산 동목관이라는 홍차를 처음 만들었던, 거기에 가서 홍차를 사다가 영국 사람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이제 차를 사면서 딱 보니까 시커멓거든. 이게 오 브렉티 해가지고 온 것이 지금까지 학명이, 원래는 우리 지난주에는 흑차 거물 흑 해서 그게 브렉티잖아요. 근데 그 영국 사람들이 이미 홍차를 브렉티라고 해가지고 국제 학명이 브렉티는 홍차예요. 그 우리가 공부한 그 악퇴반을 시킨 그 흑차가 아니라, 그래서 흑차는 그 이제 영어가 없어. 영어 표현을 못해. 브렉티면 홍차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 웃은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 발효시면 그 우리가 홍차라고 하고, 호남성이나 사천성, 운남성에서 차잎을 따서 그걸 물을 뿌려서 1m씩 싸서 깨끗한 천으로 덮어가지고 그 안에서 곰팡이균을 띄우는 미생물 발효, 그걸 우리가 거물흑 해서 흑차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복건성 맨 위쪽에 복정현이라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이제 백차 하거든요. 그 복정현에서는 옛날에 차잎을 따서 가마솥에 덮고 멍석에 비비고 그 이제 실내에서 말리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뾰족 나온 여린 싹만 따서 햇볕에 바짝 말려. 그러면 차는 추운 그 이제 4월 초순에 차잎이 나오면은 날씨가 옛날에 쌀쌀했거든요. 그 추운 그 이제 외부 날씨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얀 융털을 감싸고 나와. 그 이제 뭐 제일 먼저 싹트는 버들가지. 거기서 보면 전부 융털이잖아요. 지가 안 죽으려고 융털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녹차도 똑같아. 옛날 4월 그 초는 막 얼음도 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녹차도 원래 하얀 융털이 다 있는데 우리는 가마솥에 덮고 멍석에다 비비고 하면서 제조 과정 속에서 융털들이 많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 복건성 맨 위에 복정현에서는 이 차잎을 일체 만드는 방법이 없이 햇볕에만 바짝 말려버려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융털이 그대로 남아요. 그러다가 그 이제 차잎의 수분이 싹 발산이 되고 바짝 마르면은 그 융털들이 제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차잎 자체가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그 이제 흰, 백 해서 백차류라고. 그리고 이제 그 녹차와 그 이제 우롱차 중간에 차잎을 가마솥에 덮어가지고 비비는 과정을 거친 뒤에 차가 따뜻할 때 그걸 회푸대 쪽에, 회푸대 쪽이가 뭔지 몰라? 요즘 뭐 회를 안 쓰니까 그러면 그 뭐야 그 저기
세멘트 푸대. 뭐 또 여자라 이제 세멘트는 이제 뭐 만질 일이 없으니까 세멘트 푸대가 질겨. 약간 이제 누르끼리 해가지고 두꺼우면서 질기다고.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우피지라고 해. 그리고 우리는 뭐 세멘종이 뭐 또 뭐 아까 제가 말하겠죠? 예? 회푸대. 회푸대 쪽이 나오는데 그런 그런 것들이 공기 투과가 안 돼. 이게 창호지 같은 건 이제 공기 투과가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두껍기 때문에 그 뭐랄까 이제 뭐랄까 쌀 운반하고 뭐 이제 세멘푸대 막 무거운 걸 담을 때는 그 종이로 많이 싸. 그래서 그 우피지로 밀봉을 시켜버려. 그러면 그 안에 차잎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영양분이 많아요. 그리고 온도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화학작용이 일으면서 그 안에서 차잎이 노랗게 떠버려요. 그래서 완성된 차 색깔이 노랗다해서 누를 황해서 황차류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를 이 6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은 50% 발효시킨 반발효차. 그걸 우리가 그 이제 차를 만들어 놓으면요. 약간 그 이제 검 푸른 녹색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시커머니까 그 이제 검을 호남성에서 1000년 전부터 흑차라고 말이 있으니까 흑차라고 말을 못하고 그러면 이걸 시커먼 걸 표현할 것이 뭐 가마귀 오자. 그제 검은 오자예요. 그게 검다는 문학적인 표현이 검을 오자예요. 검을 흑 하면 이제 서류에 쓰고 이제 그럴 때 이제 표기상의 흑자고 그 시를 짓는다든가 뭐 이제 그런 문학적으로 쓸 때는 가마귀 오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복건성 사람들이 그 검을 오 가마귀 오 해가지고 그 용이 또아리 틀은 모양 같다 해서 용용자를 썼어. 그래서 오룡차라고 했는데 원래 오룡차는 반발효차예요. 50% 발효차. 그런데 청나라 초기에 그제 복건성 사람들이 대만으로 차나무를 그제 이식을 하고 대만에 가서 차 만드는 걸 이제 가르치는데 그때 대만의 북쪽에 대만 북쪽에 이제 그 수도가 타이베이시가 있거든요. 타이베이시가 이제 대만의 수도인데 타이베이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 지역 우리는 경기도 지역 그걸 그 대북현이라고 해요. 대북현을 옛날은 그럴 문자 몇산자 문산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 문산 지방에다가 차나무를 이식을 하고 거기서 차 만드는 걸 가르쳐 가지고 포종 청차라는 차를 만들어요. 근데 그 차는 처음부터 약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10% 좌우에 거의 녹차와 같게 약발을 시켜. 근데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좀 더 신선하고 맑으면서 담백한 맛을 그제 찾기 때문에 7% 발효시킨 포종 청차가 있어요. 그래서 포종 청차는 그 발효 정도가 7%에서 한 15% 정도. 그 안에 어떤 사람은 발효를 조금 더 시키면은 15% 되고 발효를 거의 안 시키면 한 7% 정도 발효시키고. 근데 그게 전부 우롱차라고 했어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대만 북쪽에 북서쪽에 성문수고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일대가 우리나라 대구처럼 푹 꺼진 분지역. 근데 대만이라는 날씨는 아열대 지방이면서 여름 한 달 동안에 38도가 돼요. 38도 되는 온도가
한 달 동안 지속이 돼. 그러면은 그 우리는 38.5도, 38도 되는 게 1년에 한 이틀이나 2, 3일 되잖아. 근데 대만은 한 달 동안 지속이 돼.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이 성문수고 묘리라는 그 지역 일대는 막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러는데 바늘귀의 3분의 1 정도 바느질 해봤지? 바늘귀 얼마나 적어? 거기 한 3분의 1 정도 돼. 그러니까 눈에 그 보일동 말동 아주 적은 그 매미과의 그 벌레가 있어. 근데 야들이 막 그 여름에 후덥지근하고 막 그지 그러니까 저들이 살라고 시원한 곳을 찾아 들어간 것이 차나무 밭이야. 그래서 차밭으로 이 녹엽 선충이라는 이 조그마한 벌레가 차밭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가을도 그 뭐랄까 피서만 하면 그저 못 살잖아. 가들도 뭘 먹여야 할 거 아니야. 가지고 여린 입에다가 침을 받고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한철을 살아. 그러니까 차나무는 그저 밑에서 뿌리에서 그 뿌리를 그 수분을 올려가지고 맨 꼭대기 잎사구까지 올라가서 가드에 탄소 동화종을 해가지고 이게 그 영양으로 만들고 이제 잎이 커지고 그러는데 이 소농협 선충들이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침 받고 거기서 수액을 다 빨아먹으니까 야들이 꽃이나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뭐라고 대만은요 우리보다 한 15년 더 그 뭐랄까 1895년부터 그 무슨 전쟁이야 그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잖아. 그래가지고 청나라한테 대만하고 팽오라는 지역을 일본한테 띄워줘요. 그 아편 전쟁 때는 청나라가 영국한테 져가지고 홍콩 띄워주듯이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대만을 1895년부터 통치를 해요. 가지고 아니 무슨 얘기다 일본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 잊어버려 버렸네. 이제 그 녹엽선충 해가지고 일제 때 일본에서 통치를 받은 그때 그막 뭐 차나무들이 다 꽃이 나서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차를 만들어서 그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무 찻잎들이 여린 잎들이 다 막 말라 죽어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다고 이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것을 60%에서 70% 정도 홍차처럼 강하게 발효를 시켜.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롱차가 가지고 있는 맑으면서 부드러운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홍차처럼 구수하면서 은은하면서 아주 여린 싹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아미노사이만에서 달달한 감칠맛이 죠. 그래서 그걸 복밀향, 그거 이제 한자로 복밀향인데 우리말로 꿀향이에요. 꿀을 복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복밀향, 꿀향이 나면서 홍차의 은은한 향과 맛이 그 매끌매끌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롱차 중에 어느 우롱차도 이 맛을 내는 우롱차가 없는데 그때 당시 일제 그 일본 통치하에 차 500g 한 근에 그 쌀 9가마니
500g 한 근하고 쌀 9가마도 바꿀 정도로 그 정도 비쌌어요. 그게 이제 뭐랄까 이제 영국 여왕이 먹어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홍차다. 원래는 오룡차인데 영국 여왕이 그 색깔도 약간 홍차처럼 나오고 향도 홍차 향이 나오는데 은은하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미인 같다 해서 동방미인이라고 그 엘리자베스 뭐 여왕인가요? 그 여왕이 이제 별명을 지어줬다는데 원래는 하얀 융털. 그러니까 입이 올라오다가 이제 뭐 말라서 죽으니까 하얀 그 융털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하얀 융털이 있는 흰백자 털호자 백호 오룡이야. 근데 그 백호 오룡은 발효도가 60%에서 70% 중발효 시켜. 그러니까 어느 건 7% 발효시킨 것도 우롱차, 15% 발효시킨 것도 우롱차, 그 다음에 30% 발효시킨 것도 우롱차, 50% 발효시킨 거, 60%, 70% 발효시킨 거 전부 우롱차라고 해보니까 원래 우롱차라는 것은 50% 발효시킨 반발효차를 우롱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그러면은 이 전부를 그 7%에서 60%까지 발효시킨 우롱차들을 그냥 맑은 향이 나오는 차다 해서 청차류라고 하자 해가지고 요즘은 우롱차류가 아니라 청차류로 분류를 해요. 우롱차 50% 발효시킨 우롱차인데 이건 그럼 발효를 어떻게 시키냐? 차잎을 따서 햇볕에 한 10분 정도 강한 햇볕에
강하게 시들림을 시켜요. 우리 녹차는 잎도 적고 얇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솥에다 9번 덮어야 돼. 그래야 수분이 싹 없어져. 근데 우롱차는 잎이 크고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건 솥에서 이렇게 덮어가지고는 수분을 다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강한 햇볕에 10분 정도 시들림을 시켜. 그걸 유식원 말로 유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햇볕에 시들림을 시킨 뒤에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에서 시들림을 시켜요. 근데 실내에서 시들림이라는 것은, 잎사구라는 것은 딱 따서 실내에다 쫙 깔아놓으면 이 잎사구가 반투막 형성으로 되어 있어요. 뭐 반투막이 뭐고 삼투막이 뭐야 몰라도 상관없고, 그래가지고 이 반절백기 그 수분이 왔다 갔다 못해. 잎사구에 있는 수분만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 그 반투막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공기 중에서 저절로 차의 잎사구가 시들시들해져. 그걸 우리가 시들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수분을 발산시키는 과정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는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덮는데, 우롱차 만드는 데는 큰 레미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차입을 넣고 바닥에서 불을 때 가지고 요게 빙글빙글 돌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밑에 있는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 레미콘 같은 그 통이 뜨거워져.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통이 계속 돌아가고 밑에서 불을 떼서 이 통 하나를 뜨겁게 해가지고 차입을 수분 발산을 급속도로 수분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마솥에 덮어가지고 열 처리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뭐랄까 잎사귀를 잎사귀 표면에 우리 녹차 비비듯이 이 사람들도 이 표면을 상처를 줘가지고 차잎이 가지고 있는 내한 물질이 차잎 밖으로 배어 나오게. 그래야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차 맛이 빨리 우러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한 뒤에 그걸 이제 이 큰 보재기다 싸서 계속 굴리는 거예요. 굴리면은 길쭉길쭉했던 그 잎사구들이 보재기 싸서 계속 굴리니까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져요. 그래가지고 완성이 되면은 그게 이제 동글동글한 그 공 모양의, 적은 공 모양의 그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말리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우롱차라고 하는데, 똑같은 차밭에서 똑같이 이제 차잎을 따다가 똑같은 기계로 옛날부터 배운 그 기술대로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우롱차를 만들고,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차잎을 따도 어떤 사람은 싸구려 맛없는 우롱차를 만들고. 그게 뭐냐, 수많은 공정의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잎이 수분 발산을 몇 프로 했을 때 다음 공정을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그렇다고 나무 잎사구마다 이렇게 수분 측정 기계로 측정할 수도 없고, 전부 이건 육감 감으로, 저 정도면은 차잎이 이 정도 됐으면은 수분이 한 40% 정도 남았겠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차잎에는
잎사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가운데 이제 주맥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줄기가 있고 잎사고가 있으면은 모든 잎사고는 한 가운데 주맥이 있고 옆사고 이렇게 잎사고 이렇게 뼈처럼 옆맥이 있어. 그러면 잎사고는 얇으니까 수분을 빨리 없어지는데 이 줄기들 거기는 수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래서 그 수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우롱차를 만들었을 때 쓰고 떫은 맛이 강하고 차 맛이 텁텁하게 탁 트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차잎을 살살살살 잘 이렇게 만져줘. 이제 그 이제 교반이라고 하는데 이 뒤적뒤적하면서 차잎을 실내에서 아까 이제 햇볕에서 강한 햇볕에 10분간 강렬하게 수분 발산을 시킨 뒤에 실내로 돌아가지고 큰 채반에다가 어디가 그림이 있을 건데 채반에다가 얇게 깔아가지고 한 5cm에서 7cm 정도에 이렇게 얇게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걸 공기 중에 쫙 펴놔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이 이런 데다가 이제 요건 보이차를 한 편씩 다 띄운 거예요. 이제 우롱차가 갑자기 이 사진 보니까 보이차를 왜 지금 이제 보이차 시장이 어지럽고 뭐 이제 가짜가 많고 그러냐. 이제 보이차를 이제 완성한 뒤에 포장이 풀러가지고 이런 모양의 이제 보이차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선반에다가 보이차를 쫙 깔아가지고 자연 속에서 자연 건조를 시켜. 왜냐면 보이차는 그제 깡통에 넣어서 뜨거운 98도 되는 수증기를 5초간 칙칙칙칙 쏴가지고 딱딱한 차잎을 뜨거운 수증기로 누글누글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줘. 그렇게 해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프레스로 꽉 찍어서 만들어진 게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뜨거운 스팀을 쓰였기 때문에 이 보자기에 풀리기 전에 이게 뜨끈뜨끈하면서 축축해요. 근데 이 수분을 싹 없애야 말려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자연 건조를 시켜요. 근데 요즘은 막 운남성 아까 보이차 만드는 공장에서 1년은 몇만 톤씩 만들어요. 근데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로 뭐 안 돼. 그래서 연구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까처럼 선반에다가 보이차 이렇게 처음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대로 한 3, 4일 정도 이 보이차를 완전 수분을 제거를 시켜서 보이차가 수분이 많을 때 포장을 하면 그게 그 안에서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며칠간 이렇게 놔둬가지고 수분을 전부 발산을 시켜서 건조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죽순 껍질로 7개씩 해서 보이차를 이제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소도 넓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해서 이런 큰 방에다가 이런 장치를 해가지고 여기다 보이차를 쫙 깔아놓고 주변에다가 스팀 파이프를 돌려요. 그리고 이 선반 바닥에도 스팀 파이프가 다 지나가. 가지고 그 안에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뜨거운 그 방에서 순식간에 이걸 건조를 시켜요. 건조를 시키면은 빨리 포장을 할 수가 있고 빨리 포장을 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을 이렇게 놔두면은 원래 보이차가 약간 검은색이 나면서 푸른색이 나는 게 보이차 원래 이 생차의 그 표면 색깔인데
이렇게 놔두면은 한 며칠을 지나면은 그 뜨거운 열에 속성으로 발효가 돼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손자 때까지 발효시켜야 될 것. 이렇게 해놓으면은 단 며칠간에 속성으로 발효가 돼가지고 약간 검은색이 있으면서 푸른 녹색이 나는 그 차잎들이 수십 년 발효된 약간 그 연한 밤색으로 싹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갖다가 포장지만 옛날 포장지 씌워가지고 수십 년 된 거라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요. 근데 이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맛은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의 힘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속성으로 이걸 막 발효시켜버리면은 차입이 가지고 있는 시고 짜고 쓰고 떫은 맛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차를 데리면은 매끌매끌매끌하면서 맹맹해요. 아무 맛도 없어. 그래서 한 10년 전에 2차 먹은 사람들이 중국 가서 2차 사다가 막 비싼 막 뭐 수십 년대 자라고 이제 속아가지고 비싸게 사먹었는데 보이차가 물 먹듯이 매끄럽고 부드럽다. 원래 100년 된 차도 시고 짜고 쓰고 떫고 달고 오미가 있으면서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속성으로 발효시켜버리면 이 보이차의 성분들이 싹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그 대만의 등시해 교수가 죽을 사 성품이 죽어버린 차다 해서 사성 보이차라고. 근데 운남성에서는 과학자들이 연구 이걸 어떻게 보면 쓰고 떫은 맛을 없애가지고 빨리 사람들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항상 즐길 수 있는 보이차를 연구한 것이 이 방법. 속성 발효 방법. 그래서 등시해 교수가 그때 운남성에서 이제 학교할 때 발표한 논문 내용이 보이차는 그 월진 월향이다 제목이. 뛰어넘을 월, 묵을 진,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월향, 향기가 뛰어넘게 좋아진다. 그래서 보이차는 아무튼 오랜 세월을 서서히 발효시켜야 제맛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뜨거운 스팀으로 강제로 속성으로 발효시키는 건 차 맛이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차는 그 좋은 보이차가 아니라고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뒤로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그 학문적으로 카페인에 쓰고 떫은 맛을 부드럽게 만들고 카테킨에 쓰고 떫은 맛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열이거든. 그래서 이런 막 스팀 파이프로 돌려가지고 방안을 막 뜨겁게 해가지고 속성으로 발효시켜가지고 해놓으니까 맛 가지고 싹 없어져. 근데 이 학자들이 오래된 보이차를 안 먹어봤어. 그래서 등시해 교수가 그때 한 70년 된 보이차 그걸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 대표들을 야들이 교수들하고 조교들이 흰 가운 딱 입고 속성 발효시킨 이 보이차를 전 세계다 이제 팔아먹으려고 전 세계 보이차 학자들 전부 모여놓고 학술 세미나 하면서 이걸 시음을 해주는데 딱 향을 맡는데 뭐 완전히 그냥 이게 자연의 향이 아니라 억지로 만든 이상한 향이야. 그리고 한 입 딱 넣는데 구역질이 나고 시고 짜고 쓰고 떫은 보이차 맛이 아니라 완전히 막 뜨거운 열 막 속성으로 발효시켜 버리니까 막 이상한 맛이 나오면서 아무 맛도 없어. 그리고 물 먹듯이 매끌매끌하기만. 그래가지고 등 교수가 이런 차는 만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월진 월향이라는 논문 제목을 해서 이제 학회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면 중앙 정부에서는 보이차 판매 실적이 낮으니까 너희들 공산당의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해가지고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고 막 질척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냐 운남동 보이차는요
쓰고 떨기 때문에 공짜를 줘도 못 먹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각광받는 오래된 차나무, 오래된 차나무는 특히 이제 방금 먹은 빙도 같은 그런 차들은 해발 2,500m 정도 되는 막 안개 속에서 차나무들이 커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그 카페인이나 카테킨 성분이 적어.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매끄럽고 부드러워. 그런데 우리나라 보성에 이제 뭐 차밭이라고 있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데 운남성 가면 이런 거 그냥 차밭도 아니고 그냥 텃밭이야. 차 텃밭이고 운남성 가면 정말 끝이 안 보여. 그게 운남성 차밭이야. 그런 이제 물을 뿌려서 차나무를 키운다 해가지고 물뿌리를 물뿌리를 차나무가 이제 그 나무목에서 관목종이 나오는데 우리 그 배꼽 정도 되게 차나무를 전부 전지를 해가지고 더 크지 못하게 옆으로 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전지를 그 이제 가을에 싹 해버리면 새봄 되면은 잎들이 뾰족뾰족뾰족 올라오는데 따기가 아주 좋아.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딸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차잎은 하나씩 보고 따야 돼. 그러니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현대 다원들은 전부 차만두라는데 전지를 싸게 버려. 그래가지고 뾰족뾰족 올라오면 그 따기도 좋고 많이 올라와. 거기다가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화학 비료를 써가지고 옛날 90년도만 해도요 비료값이 비싸가지고 운남성 사람들이 비료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비료를 못 줬어요. 근데 거기 중국도 이제 뭐 이게 장사가 되고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화학비를 뿌려가지고 막 화학비를 뿌리면요 거름을 한 것보다 싹이 5배가 올라옵니다. 그게 돈을 5배로 더 버는 거예요. 그게 누가 화학비를 안 써. 그래가지고 지금 차마트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야생 아름들이 크는 나무, 야생 고차수 그런 차들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요. 왜냐하면 살 사람은 많고, 거기 운남성에 야생 차나무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매년 엄청나게 오르는데 여기까지 말고 이제 철반을 봅시다. 보이차가 한 300년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차들은 원래 사람들이 묵으면은 맛이 없고 차가 변한다 해가지고 다 버렸어. 유독 흑차하고 보이차만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손자 때 먹어. 왜냐면 운남성에 그 차잎들이요 정말 쓰고 떨어요. 땡감 씹은 거 있죠? 땡감 씹은 것처럼 쓰고 떨고. 그 차를 어떻게 막 먹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 먹을 거 아니야. 안 사 먹으니까 수출이 안 돼. 수출이 안 되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충성도가 낮다 해가지고 질책이 오니까 학자들이 이 속성 발효 방법 연구. 근데 이 속성 발효 방법은 더한 맛이 더 없어. 차라리 쓰고 떨보면은 그 먹고 나면은 시간 지나면 단맛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고진감래가 여기서 나왔어요. 쓴맛이 닿은데 단맛이 온다.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면 단맛이라고 오는데 이거 속성 발효 시킨 건 아무 맛이 없고 그냥 물 먹는 거. 그럼 이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바에 차라리 물 먹는 게 낫지. 이제 이 그릇을 뚜껑 개 공기완 뚜껑이 있는 공기 해서 개완이라고. 근데 옛날에는 중국 의흥에서 만든 자사오를 가지고 공부다법을 했는데 복건성이나 광동성에서 강소성에 있는 의흥에 이 자사오를 주문하면은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제 빠른 것이 뭐 이제 말 타는 게 제일 빠르고 그러면 달구지 타고 가야 돼. 그 이제 복건성에서 저거 이제 어디요 그 이제 강소성 의원까지 하면 달구지 타고 몇 달을 가야 돼. 가지고 이제 주문해가지고 거기서 또 올라오면 또 몇 년이 걸려야 이 다관을 만들고 올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얼마나 비싸겠어. 왔다 갔다 왕복 그 뭐야 그 뭐지 운송료만 해도 얼마나 비싸. 그래서 아예 복건성이나 광동성에서는 자기들 옛날 밥 공기에다가 요거다가 저 차로 울리려다 보니까 향이 다 날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향 날라가지 못하게 뚜껑 하나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부닭볶을 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 우롱차는 차입이 크고 두껍기 때문에 물 온도가 뜨거워야 돼. 근데 뜨거운 물을 보니까 이게 뜨거워서 못 잡아. 이게 하나 단점이야. 그러니까 그냥 중국 사람들도 잡았다가 놓고 잡았다 놓고 따다가 그게 하나 단점이야. 자산 이게 열전도가 그저 되지 말라고 공간을 떼어가지고 여기를 잡으면 여기 안 뜨겁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데 이거 하나 얻으려면은 참 그 하대 명령이니까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도 이제 그때 뭐 형편 따라서 잘 응용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뚜껑을 같이 예열하기 위해서 가운데 손가락 놓고 엄지 손가락에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뚜껑도 예열해줘요. 그런 뒤에 뚜껑 닫고 지금요 뜨거워서 못 잡아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기울여서 물을 따라서 있으면은 얘가 이제 조금 식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뚜껑하고 이 공기하고 딱 맞아요. 이게 이제 고도의 기술이에요. 옛날에 이걸 물레에다 돌려서 손으로 뽑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만들기가 힘들어. 근데 요즘은 기계에다 찍어버려. 찍는데도 옛날 손으로 만든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아. 가지고 이걸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틈을 만드는 뒤에 차입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차탕만 빠져나오게 살짝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왜 중국 무협영화 보면은 무사들이 말 타고 가다가 찾았다 싹 써있는 주막에 딱 가면은 의자에 딱 앉아있으면 주인이 요런 거에다가 차를 담아서 하나씩 앵겨. 그러면 딱 해서 이렇게 먹고 하는 거. 영화에서 안 봤냐? 중국 영화 봐봐. 무슨 영화? 그지 말 타고 가다가 무사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먹고. 이 철관음이 중국 복건성 안개현에서 해발 한 1500m 되는데 요양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산에 바위 밑에 차나무가 자세한 걸 그제 왕사량이라는 학자가 보고는 그 차나무가 특별히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기름 뭐랄까 차에는 차 유라고 기름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기름이 많아야 차 맛이 좋거든. 그러니까 기름이 많으니까 햇볕에 반사된 그냥 반짝반짝 빛난 것이 예사롭지 않은 차나무다 해서 그걸 이제 뽑아다가 그제 체전에 그제 심어다 놓고 차나무는 꺾꽂이가 돼요. 꺾꽂이를 해서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차를 만들어서 그제 시음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어느 우롱차도 이런 맛이 없는 정말 뭐라고 맛과 행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과 행이 나오니까 관세음보살님의 현명한 법과 같다 해서 관음차라고 했어. 그런데 입이 크고 두꺼우니까 차를 만들었는데 묵직해. 무거우니까 그제 무거울 중자를 안 쓰고 쇳덩어리가 무겁잖아. 그래서 그 쇠철자를 앞에다 놓고 쇳덩어리처럼 무거운 맛과 향이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의 현무한 법과 같은 차다 해서 철관음이라고 이름을 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차가 저희도 이제 그 올 5월 달에 우리 포다사들 오고 다시 중국 북건성에 그 해외 제사 답사로 갔을 때 처음으로 이 왕사량이가 차나무를 재배해서 만든 그 차나무 잎으로 만든 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관음 시베지차. 아주 위에 뜨는 거품을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듯이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 뭐랄까 거품을 싹 없애서 해서 없애고 난 뒤에 아까처럼 너무 뜨거우니까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하는 요령만 오고 이따 실습하실 때는 차라리 70%만 물을 70%만 넣어야 돼. 그러면 뜨거워서 못 잡아요.
해가지고 엄지하고 중지 두 손가락으로 이 개환을 들고, 이 무명지하고 새끼 손가락은 이 가운데 손가락 혼자 힘들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받쳐서 그 지렛대 역할로 밑에서 이렇게 힘을 받쳐주고, 이, 이 뭐라고 그러지? 예? 검지. 검지는 뚜껑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불러주고, 가지고 여기서 살짝 그 틈을 만들어서 차입은 걸러주고 차탕만 나오게. 아이고 이게 개환이 가지고 뚜껑을 가지고 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요. 그러면은 차를 이렇게 충격을 주고 움직여주면은 차가 빨리 우러나와요. 그래서 이런 향이 있는 우롱차를 개환해서 데릴 때는 뚜껑에 이 향이 향 안 나? 나요.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게 완전 꽃. 잔에서는 나오지 않는 와. 아주 청아하면서도 향 나냐? 나면 난다 해야지. 근데 이 향을 맡아보시고 조금 이따 잔에서 나는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근데 잔에서는 물에 잠겨 있는 향이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건 여기서 전체적으로 발산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개환할 때는 향을 이렇게 문향을 하는데 이 개환으로 참 현묘한 이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찻잔에서 절대 그 향이 안 나와.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만든 것이 문향배야. 길쭉해 가지고 그 이제 향만 맡는 그 잔을 만들고 그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좋은 맛과 향을 그제 우리가 음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철관음이에요. 이게 이제 반발효 전통 제다방모로 만든 철관음 차예요. 근데 원래 이제 정말 좋은 철관음은 우리가 한 모금 딱 마시면은 입안에 약간 시고 짜고 쓰고 떨고 달고 그 맛이 있으면서 혀 위로 이렇게 굴리다 보면 입안에서 이 코로 이렇게 올라가는 향이 있어요. 그걸 그제 마음속으로 즐기는데 그 향이 말 그대로 관세음보살님의 현묘한 어떤 법처럼 오묘해요. 그래서 이 향을 무슨 향이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관음운 관세음보살님의 현묘한 법과 같은 운치 해서 관음운이다. 그래서 철관음에는 반드시 이 관음운이 있어야 철관음이에요. 근데 고산오룡은 고산오룡 나름대로의 또 다른 향이 있고, 아까 얘기한 동방미인차는 동방미인차의 또 다른 향이 있고, 오룡차마다 각기 특성 있는 맛과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건성에서 만든 우롱차 중에 남쪽을 대표하는 게 철관음이고, 북쪽 복건성의 고구마보다는 조금 넓어도 좀 길쭉해요. 그래서 북쪽에는 무이산이라는 그제 중국 5대 병산이 있어가지고 그 무이산 바위 사이사이에 자라는 차나무에 그 이제 잎을 따서 만든 그 뭐랄까 바위암, 그래서 무이암차라고 하는데 그런 무이암차가 있고. 자,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